안녕하세요. HTTP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TTP. HTTP라는 말은 정말 아이들도 알 정도로 흔하죠. 자, 그 인터넷 주소 뭐야? 그 홈페이지 주소 뭐야? 했을 때 HTTP 무조건 쓰잖아요. HTTP를 당연히 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HTTP의 주소에 뭐 슬러시 하고 따따따에 블라블라 해서 .com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co.kr로 딱 들어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때 이 HTTP가 뭐냐라는 거예요. P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은 일종의 약속이죠.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HTT가 뭐냐?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하이퍼 텍스트. 죄송합니다. 하이퍼텍스트. 자, 하이퍼텍스트, 이게 T가 트랜스퍼.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나온 얘기냐? 한 93년도쯤 나왔어요. 93년도. 자, 꽤 오래됐어요. 자, 근데 이게, 좀 그때 뭐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미국 역사상 증시 중에 나스닥이 폭등을 했고 뭐 그 한참 뒤 일이지만 그 우리나라도 뭐 그 코스닥이 엄청나게 했던 따따따라고 www.com 인터넷 이 닷컴 인터넷 이런 것이 엄청나게 인류에게 훅 들어왔어요. 훅. 자, 그러면, 자, 요때 당시 이 HTTP가 왜 엄청나게 획기적인, 갑자기 HTTP 기술 설명하려다가 좀, 어,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자, 왜 획기적이었냐? 왜 엄청났냐? 사실은 그 전에도 통신은 있었어요. 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많이 들어봤죠. 아주 예전 분들이면 기억하실 건데. 자, 그런 식으로 통신이랑 뭐, 천리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와 지금 HTTP가 가져온 인터넷 세상의 엄청난 변화는 어떤 것에서 왔냐? 너무 역사 얘기로 빠졌나요? 근데 이걸 알면 뭐 좀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전과 그 후의 차이, 이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계기와 차이. 자, 이 하이퍼텍스트란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전에는 뭐였을까요? 자, 텍스트였습니다. 자, 요게 하이퍼 텍스트로 바뀐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통신은 대부분 텍스트 기반이에요. 물론 이미지도 다루기도 했죠, 나중에는. 뭐 이미지도 다운받을 수 있었고 했어요. 근데 그 전반을 이루는 것이 다 텍스트였어요. 자, 텍스트를 주고받던 세상에서 인터넷 세상으로 온 것이 뭐냐면 갑자기 컴퓨터를 딱 켜서 브라우저라는 거,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가네요. 브라우저라는 거를 딱 키니까 막 이미지도 막 들어가 있고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클릭이란 개념이 생겼어요. 뭐 화면을 또 클릭하래. 그랬더니 또 다른 세계로 막 들어가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거미줄 갖다 해가지고 www잖아요. 월드와이드 웹. 자, 그런 데서 하이퍼링크라고 해가지고 이 링크를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자, 우리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한참 들어가 있죠. 내가 뭘 처음에 찾으려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계속 뭐 들어가고 하죠. 그때 그 개념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하나 보여주고 그걸 다 읽거나 읽지 않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다른 기능을 통해서 전환은 했지만 그 읽던 기능 글 속에서 내가 여기가 뭐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찍어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없었잖아요. 자, 이게 하이퍼 텍스트라는 개념이고, 하이퍼 텍스트를, 자, 이제 기술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다. 자, 하이퍼 텍스트를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HTTP입니다. 또 간단한 거 엄청 어렵게 설명했나요? 자,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이 이제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 하이퍼 텍스트를 주고받는다는 개념에서 뭐가 있냐? 그 속에 속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get, 뭐, 죄송합니다. get, 뭐, get 해서 뭐, 이렇게 URL을 치고 하는 것. 뭐, 이런, 예를 들면, index라고 할까요? index.html. HTML. 자, 그래서 HTML은, 그래서 그거예요. 하이퍼 텍스트의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랭귀지인 거예요. 이 태그 자체들이 글자뿐만 아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랭귀지가 HTML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쉽게 말하면 HTML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 HTTP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가봐도 될까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 HTTP가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조금 이해하셨다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URL, URI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RESTful까지 한번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URL, URI 한번 가볼게요. 자, URL이란 말도 조금 흔해요. 아니, 흔하지만 이 단어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거잖아요. 자, 거기 URL이 어떻게 돼? 야, URL 좀 불러봐. URL이 뭐야? URL. 자, 근데 URI라고는 안 쓰죠. 근데 그냥 비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보시면 URL. 결국 L이 뭐냐면,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터네요. 자, 로케이터. 로케이터, 그러니까 위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소 같은 거죠, 주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주소예요.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집 주소를 말하듯이 집 주소라는 거는 특정 위치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인터넷 상에서의 주소도 특정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쭉 치면, 자, HTTP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건 프로토콜이죠. 그 하이퍼 텍스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딱 치면 여기에 주소에 이 이름을 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 해당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URL이에요. 자, 잠깐 보태자면 UR 그러면 I는 뭐냐? URI. 자, 예를 들면 그 주소 끝에 어떤 것 점점점 해서 뭐 PNG 파일 같은 거나 뭐 HTML 파일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상세하게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것들까지 식별할 수 있다 해서 이거를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요. 아이덴티파이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주소가 어떻게 여기를 찾아가냐? 이 서비스를 찾아가냐? 여기서 조금 확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DNS 서버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도메인 네임 서버입니다. 자,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거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도메인이라고 해요. 이걸 도메인. 여기까지를. 도메인. 자, 도메인의 이름을 저장해둔 곳인데 무슨 역할을 해주냐? 이 주소, 이 URL, 아니, 그러니까 도메인을 딱 넘기면 그 DNS 서버는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IP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IP. 그래서 IP를 리턴해줘요. IP. 자, IP.
IP 가볼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자, IP는 뭐냐? IP.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자, IP라는 개념이 결국은 진짜 주소가 되는 것이고, 그 IP에 의해서 찾아가져요, 여기가. 자, 정말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얘기를 하면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에 뭐 이더넷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더넷. 인터넷 카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선을 하든 유선을 하든 그 장치에는, 그 기기에는, 그 디바이스에서는 물리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인터넷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패킷이라고 하는데, 요걸 패킷이라고 하는데,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장치가 있죠. 물리적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컴퓨터 노트북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요. 막 그러는데 야, 랜선 꼽혀 있어? 랜선 꽂았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파이 잡아봐.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나 이더넷, 그 네트워크 그 유선을 꼽는 것 자체가 이더넷이라는 개념인데 이더넷에서 물리적 신호에 의해서 어떤 너무 밑에 들어가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게 주고받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오가요. 데이터 패킷들이 막 오가요. 패킷이 오가는 것 속에서 이 라우팅이라고 해서 주소를 찾아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소를 찾아서 이 서버로 딱 접속이 돼요. TCP/IP라고 해가지고 HTTP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더넷 위에 TCP/IP 위에 HTTP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뭐 요거를 피지컬 레이어, 이걸 트랜스포 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TCP/IP 레이어 중에 요거보단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오고요. 저는 그냥 개념만 쭉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 자, HTTP에서 명령이 있습니다. get, 뭐 put, post. 자, 이런 게 있어요. HTTP 프로토콜 상에 있는 일종의 메소드라고 하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딜리트도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요런 것들이 주고받아지면서 어떤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레스트풀까지만 딱 갈게요. 레스트풀. 자, 레스트풀. 욕심이 많아. 레스트풀. 딱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전체 흐름도 잡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레스트풀이 URL 또는 뭐 TCP/IP 뭐 또는 뭐 HTTP 이건 일반인들도 다 아는 다 안다는 게 개념까지 뼛속 깊이 안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레스트풀은 솔직히 조금 개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듣기 시작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레스트 방식이다. 레스트 방식이다. 자, 포스트 방식이다. 포스트 방식이다. 레스트 방식이다. 겟 방식이다. 뭐 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데 또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바로 갈게요. 자, CRUD란 말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자주 듣는 말이죠. CRUD. 뭐 간단한 거예요. 자, create, read, update, delete. 자,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자, CRUD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그 DB랑 어떤 주고받을 때 뭐 예를 들면 DB에 하나의 컬럼을 하나의 롤을 인서트한다. 그러면 create면 테이블 생성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서의 C. 자, read 읽는다. 업데이트 내용을 좀 수정하는 거죠. 자, delete 삭제한다요. 자, 이 개념에서 이 아주 단순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리소스를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썼다 지웠다 일종의 그렇게 해서 하는 개념에서
자, post, get, delete 요게 약간 유사한 느낌이 들죠? 자, 매핑이 될 거예요. 자, 매핑이 됩니다. 요런 식의 개념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RESTful이란 개념이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하고 RESTful 좀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RESTful. 자, 본격적이란 말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RESTful이라고 하면은 REST라고도 표현을 해요. REST. 자, REST 방식이고 또 그거를 조금 풀어주면 자, RE가 representational. 갑자기 영어 수업 같네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자, 여기까지 오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뭐 더 알고자 하신다면 더 보시는 거고요. 자, 아까 그런 개념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RESTful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RESTful을 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의 어떤 개발의 서버와 인터페이스는 대부분 RESTful 방식이에요. 자, 과거에 그럼 뭐가 있었냐? SOAP이라고 있었어요. SOAP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이거는 이미 바뀌었어요. RESTful 방식으로. SOAP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는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지금 다시 구축하거나 바꾼다고 했을 때는 굳이 SOAP 방식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자원의 사용이나 복잡도나 개발 가능성이나 확장성이나 상호 간의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 측면에서 모든 것이 조금 더 오버된 것이고 REST가 훨씬 더 간편합니다. representational. 이게 표현이란 말이잖아요. 표현.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상태를. 자, 조금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상태를 표현하는 트랜스퍼다. 전송이죠. 서로 간의 그 통신이다. 자, 아까 뭐 HTTP 잠깐 하면은 걔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었어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다. 자, 상태를 표현하는 프로토콜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거는 아까 그 CRUD 있잖아요. CRUD랑 철학 사상이 조금 엇비슷합니다. 그 리소스를 말하면 대표적으로는 DB 데이터가 있죠. 자, 데이터의 어떤 것들을 자, 업데이트를 치겠습니다.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뭐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리드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가계부를 쓰든 뭐 도서 관리를 하든 모든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 새로 생성되는 값이 있고 그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어요. 사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대부분의 업무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것들을 했더란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면 그거를 웹상에서도 URL적으로 얘들을 처리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자, 이 리소스의 상태를 통신을 통해서 이 리소스를 제어하는 거예요. REST를 구성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API로 해요. 자, API라는 말은 사실 컴퓨터에도 있었잖아요. 보통 프로그램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제어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RESTful API라고 하면은 그 리소스를 제어해주는 거예요. get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얻을 수도 있고, put 할 수도 있고, 뭐 post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RESTful API라고 하고 RESTfu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제가 그 깊이 있는 정말 기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얘기 드리는 방향과 방식은 뭐 조금 어렵거나 생소하거나 아니면 익숙한데도 조금 기술적으로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잡아서 그걸 좀 풀어드리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뭐 다 있어요. 인터넷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검색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텍스트 베이스의 자료가 조금 설명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전 그거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